제발 이제는 중학교 성적을 위해서 사교육을 하지 마셔라. 수를 맞는 학생들이 한 1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90점 이상이 수니까. 절대 10%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도 A를 못 맞는다. 그 얘기는 30% 안에 못 들어간다. 고등학교 때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치동 학습 전문가 이시용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분석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중학교 분석이 당연히 대입과 고입에 비해서 어머님들한테는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초중 어머님들은 중학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중학교를 분석해서 좋은 중학교를 가야지가 아니고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도 중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들도 실제 사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교육 상품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게중심이라는 게 존재해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영역의 시험을 다 잘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정해서 또는 본인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항목을 정해서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줘야 아이들 입장에선 유리한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학교가 어떠한 요소들을 평가를 하고 중학교에서 했던 노력들이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아셔야 실제 사교육 상품의 선택을 할 때 어떤 요소는 빼주고 어떤 요소는 강화해 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학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을 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교 알림이에서 보셔야 될 공지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중학교를 분석해서 좋은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 중학교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졸업생 진로 현황 가지고 뭘 확인했죠? 학교가 우리 아이의 수시적인 역량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거냐. 내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학교 자체가 수시적인 역량을 도와줘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수시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고요. 그게 같은 학군에서 다른 학교보다 수치가 높았을 때는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은요, 실제 학교에서 A 주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드려요. 제발 이제는 중학교 성적을 위해서 사교육을 하지 마셔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제 중학교 성적이요, 예전에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A, B, C, D가 예전에 수미양가였거든요. 그러면 수를 맞는 학생들이 한 1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90점 이상이 수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중학교 성적은 5등급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A, B, C, D, E로 측정을 하는데 A 맞는 비율을 들여다보면 절대 10%대가 아닙니다. 보시면요, 쭉 봐도 전반적으로 몇 프로대죠? 30%대 이상이 된다라는 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도 A를 못 맞는다. 그 얘기는 30% 안에 못 들어간다. 근데 30% 안에 못 들어간다면 이 아이를 사교육을 시켜서 30% 안에 넣는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교육을 시켜 30% 안에 넣는 아이라고 하면요, 고등학교 때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모든 걸 다 사교육을 붙이지 않으면 점수가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대학을 보내려면 23%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에서도 사교육을 통해서 30% 안에 들어갔던 아이라고 하면요, 고등학교에서는 유의미한 3등급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겠죠. 물론 모든 교과목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당연히 교과목마다 편차가 존재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과목이 중학교 성적으로 A가 안정적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교과목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교과목은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교과목이 있는 친구는요, 그 교과목을 암기해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 암기를 한다라는 건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쓸수록 유리한 게 맞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암기하는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등학교 걸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인 겁니다. 사실 중학교 것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도 마찬가지고 암기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요, 사실 중학교 거 볼 시간에 고등학교 걸 더 오래 보는 게 고등학교 시험에 유리한 거죠. 근데 내가 중학교 시험을 망칠까 봐 그렇게 못한다라면 사실 중학교 시험이 반영되는 게 어딘지를 보면 되는데, 중학교 시험은 특목고에서밖에 반영되질 않습니다. 특목고 입시예요. 근데 A가 안 나오는 친구, 소위 말해서 사교육을 안 시키면 30% 안에 못 들어가는 친구를 특목고를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특목고는요, 성적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어서 동점 구간 안에 진입이 되는 아이가 수시를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안 그래도 시키는 게 많은 특목고에서 성적마저도 허덕이면요, 답이 없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A가 안 나오는 교과목이 있다. 그러면 빨리 고등과정을 시작을 해라. 그럼 빨리 고등과정을 시작할 거면 중학교에서 고등이랑 연계되는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요. 중학교 거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걸 남들처럼 또 100점 만들려고 다 하지 마시고요. 그럼 선별적으로 먼저 고등학교 거에 필요한 것들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거 스타트를 빨리 끊는 게 낫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한 학교만 보여드리면 실제 그 학교만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학교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도 이건 최근 새 학기 거, 최소한 새 학기 거의 성적들은 보시는 게 좋고요. 전반적으로 A 맞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인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교과목 쭉 보다가 A 맞는 비율이 20%대가 나오거나 20% 이하가 나오잖아요. 낮은 겁니다. 낮은 거는 무슨 소릴까요? 내신 대비 때 유의해야 되겠죠. 뭐가 됐든 지필이 됐든 수행이 됐든 어디선가 점수를 깐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는 사실 수행에서 점수를 많이 안 깝니다. 그 얘기는 지필에서 많이 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학기 정도만 낮아요. 이거는 괜찮은데요. 세 학기 연속 다 낮아요. 그럼 거기는 분명히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만 걸렸다 하면요, 시험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의 문제 내는 유형 파악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과목은 최근 3년치 기출을 다 확인해서 유형 문제를 내는 성향 파악을 반드시 내신 대비 때 해줘야 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한 게 교과 성취 사항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러면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성적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1학년 거는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최근 성적은 없을 거고 예전 성적만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이건 2019년 역삼인데 이건 2학년 1학기, 2학기 성적들이네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A 비율이라는 건요, 한 학기 기준인 거고요. 중간, 기말, 수행 이 세 개가 다 결합된 성적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 지필평가 있잖아요. 사실은 90점이 안 나와도 A가 나옵니다. 수행이 결합돼서 수행이 점수가 안 깎였다라고 하면요, 지필평가 기준으로 85점 정도의 성적 이상만 맞아주면요, A가 나오는 구조라 A를 아이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년이 연도수가 올라갈수록요, A를 점점 더 잘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부담이 없어진 걸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죠? 고등학교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상하게 중학교 2학년만 되면요, 예전과 동일한 비중으로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중학교 내신 대비 비중을 낮추셔야 됩니다. 중학교 심화 과정을 낮추셔야 됩니다. 왜 낮춰야 되냐? 중학교 심화는 고등 등급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중등과 고등이 연결되는 건 기본입니다. 마지막 점수끼리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마지막 점수를 잡으려는 노력은 큰 의미 없습니다. 100점을 만들어서 A를 만드나 80점, 85점 이상을 만들어서 A를 만드나 같은 A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무게중심을 중학교 게 아닌 고등학교 거에 많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학교들의 A 맞는 비율은 쭉 보셨을 거고요. 제가 국제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일반 중은 쭉 넘어가고요. 자, 국제 중 수치입니다. A 맞는 비율이 어떻죠? 일반 중보다 높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전히 높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청심은 미쳤죠? 너무 높죠? 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중 아이들이 완전히 똑똑해서 A 맞는 비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국제중은요, 학생 선발권이 없고 지금 추첨입니다. 국제중 아이들이 유독 똑똑한 아이들만 모집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상대적으로 A를 더 잘 줘버리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학생부는 내가 잘 써줄게. 국제중 학생부 관리 철저하다는 거 아시죠? 학생부는 내가 잘 써줄게. A만 미끄러지지 마. 근데 A도 최대한 많이 줄게. 그러면 고입에선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예요. 똑같이 중학교를 올라갔어도요. 어떤 친구는 A를 편안하게 받으면서 학종 준비도 모의로 다 해보고 특목고에도 도전을 해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중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A 맞는 비율이 좀 낮아서 A 맞을까 못 맞을까 두려워도 하고요. 실제 수시 대비는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에 허덕이는 경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는 내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국제중을 넣어볼 수 있는 친구들은 넣어보는 거는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중학교 A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편안하게 나오지 않는 교과목이 있다. 빨리 고등학교 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성적이 안 나올수록 무게중심을 사교육은 전부 다 고등 기준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거가 스타트가 됐다라고 하면 제발 진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무조건 완성도입니다. 완성도가 목표 등급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의 무게중심을 줄이시고요. 물론 중학교에 평균도 안 나오고 아예 낮은 성적을 받는 친구는 고등학교 게 먼저 아니고 중학교 평균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제 얘기는 평균 이상의 성적이 나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100점을 만드는 노력보다는 고등학교에 대한 등급을 만드는 노력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인